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자신의 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주도적으로 도왔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14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쏟아지는 질문에 마지못해 내놓은 답은 죄송하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핵심 조력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태양과 관련해서도 조사 받으셨나요? 사장님,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사장은 형이라서 형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줬다며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형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병원 치료 등을 받게 해줬다는 겁니다. 도피 기간 두 사람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 전화기로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이제 최 전 사장의 신병 처리,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족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동정론과 아무리 형이어도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공직자가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며 장기간 뇌물범죄 피의자의 도피를 주도한 건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호성동과 에코시티 등 북부권의 최대 현안은 전주대대 이전 문제입니다. 관련 동의안이 어제 진통 끝에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과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시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문제점은 전주대대 이전 지역인 도도동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동의안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주민들 협의를 끌어내겠다. 그건 역발상인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12월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된다며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점은 무리였다고 추궁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가 끝나고 주민하고 협의안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급한 상황을 여지껏 망설이다가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이게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전주시는 12월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못하면 4년이 더 걸릴 수 있고 에코시티 측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변상해야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통합에서 가지 않고 별개로 가게 되면 1,460억을 저희들이 이제 고스란히 변상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전주대대 이전을 위한 동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전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도도동과 송천동 주민들이 전주시를 압박하고 있어서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이 수험생들에게 통보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성적을 토대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하는데요. 불수능 여파로 점수가 크게 떨어져서 진학 상담에도 혼선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의 얼굴엔 희비가 엇갈립니다. 가채점 결과와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시험 성적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국어는 표준 점수가 150점에 육박해 지난해보다 16점이 올랐습니다. 표준 점수 기준으로 2005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됐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도 지난해 10%를 넘었던 1등급 비율이 반토막인 5.3%로 떨어졌습니다. 수능 점수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일선 학교의 진학 상담도 어려워졌습니다. 변별력을 확보한 상위권은 상향, 소신 지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성적이 애매한 중위권입니다. 국영수 모두 50%가량의 학생이 3에서 5등급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표준 점수만 반영한 학교, 표준 점수와 100분의 1 반영한 학교, 그다음에 반항 영역별 가중치가 있는 학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의 그 가중치에 따른 유불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불수능 여파로 최장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다른 해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치열한 눈치 작전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교육청도 다양한 정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2월 16일 날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정시 대면 1대1 상담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대학들은 전체 모집 인원의 25%가량을 정시로 선발하며 대부분이 수능 성적만을 반영합니다. 2019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학생들은 가나 다 각 군별로 한 번씩 모두 3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임대산업용지의 국내 기업들은 외국 기업의 5배나 되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료가 대폭 인하되고 행정 절차도 크게 줄어들면서 새만금 투자와 개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현재 확보된 임대 산업 용지는 33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미 9개 국내 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거나 입주 의사를 밝히면서 바닥이 났습니다. 임대가 여러모로 훨씬 더 자본을 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기업은 임대료가 5%로 1%인 외국 기업보다 5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도 유력시되는데 국내 기업 임대료를 외국 기업처럼 1%로 낮췄습니다. 당장 한 업체는 한 해 17억 원 가까운 임대료를 아끼게 되는 등 기업 투자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지금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미뤄왔던 업체들은 바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은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선도 사업인 수변도시 조성 등 내부 개발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도 2단계에서 1단계로 합쳐집니다. 길게는 3년이 걸리던 절차가 1년이면 끝나 내부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민간인에게 투자 유치 포상금을 주는 등 새만금 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수달 3마리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전에도 간간히 시민들의 눈에 띄긴 했지만 한 번에 3마리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저수지.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고기를 입에 문 채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고 잠수를 했다가도 금세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수달 가족 3마리는 물가를 오가며 서로의 곁을 지킵니다. 밤 9시 반쯤 최수복 씨는 아내와 산책을 나왔다가 수달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아니네 동물 울음소리인데 라고 하고 뭐가 있나 봐. 그리고 둘이 이제 찾아봤더니 거기서 이제 수달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지난해부터 아중저수지에 한 마리씩 나타나긴 했지만 3마리가 동시에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3마리가 활동하는 게 목격이 되었다라는 거는 수달이 여기서 번식에 성공했다라는 거고, 수달이 번식했다라고 보는 거는 이곳 아중저수지가 수달의 안정적인 서식지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전주시는 지금까지 도시마천에 사는 수달의 개체수를 10여 마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8마리, 삼천엔 2마리 정도입니다. 최근 만경강 상류 고산천에서도 수달 3마리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지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서식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전주시 제1호 어울림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운행 속도를 알려주는 LED 장비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호성동 청소년 자립생활관 정원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첫 어울림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두 128개의 마을 정원을 만들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을 줄일 계획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추구하고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제1호 우리마을 어울림 정원이 천만 그루 정원 도시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운행 속도를 표시해 감속을 유도하는 LED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앞서 남원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3곳에 미끄럼 방지 포장 공사를 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산시가 58개 모범 음식점에 지정증을 발급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모범 음식점에는 시설 개선 자금 우선 융자와 상수도 사용 요금 3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완주군이 폭설에 대비해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급경사 오르막길 등에 운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 2만 포와 모래적사함 54곳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35사단 항공대가 내년 1월에 이전함에 따라 송천동과 팔복동 일대 비행 안전구역이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고랑동, 송천동 2가, 전미동 1, 2가, 팔복동 4가 일대의 142만 제곱미터를 비행 안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항공대가 들어설 예정인 도도동, 남정동, 강흥동, 원동 일대 136만 제곱미터를 비행 안전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국회 유성엽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발표된 새만금 태양광 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뒤 공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신항만은 선석 규모를 3만 톤에서 10만 톤 규모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예타 면제 필요성을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달 도의회가 부결한 조직 개편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새 조직 개편안에는 경제 담당 부서 확대와 완주소방서 신설을 비롯해 도의회가 기존안을 부결하면서 지적한 축산 악취와 미세먼지 담당 부서의 신설, 그리고 인력 보강 등이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주에 조직 개편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 교육청,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남북한 체육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 익산에서 남북 탁구 공동훈련과 친선경기, 체육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5월 익산에서 개최되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북한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41살 오모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전주시 팔복동 한 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 이를 말리는 A 경위의 배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의 눈 또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6도에서 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밤부터는 한파가 찾아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매우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밤부터 시작되는 한파가 당분간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와 냉해 방지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